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것은 무심히 흘려보냈던 일상,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매일 어떤 것들이 나에게 기적같이 시가 되어서 왔던 순간들을 우리는 참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6월이 지나고 한 해를 돌아봐도 별일 없이 지루한 것처럼 지나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없이 벌써 6월이야 뭐 이러면서 벌써 7월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신비로운 순간들을 지나왔고 시적인 순간들을 지나왔고 많은 시들이 우리를 지나갔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감동하고 기뻐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그럭저럭 또 버텨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이 사실 우리 일상에 언제나 있는 그런 경험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착해내는 것, 사실 그게 일상의 영성하고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패터슨에 사는 패터슨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심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이름인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무심하고 무책임하고, 그런데 이런 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무심함을 뚫고 나오는 어떤 반짝거리는 순간, 반짝거리는 이미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상이 굉장히 달라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무심함과 평범함을 뚫고 나와서 반짝거리는 그런 시가, 그 시의 언어가 사실 일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적이었고, 너무 힘든 것 같았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느낀 것들이었고,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영성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제가 아까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구원을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일상을 구하는 것은 작은 깨달음이나 어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건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가오기 시작하고, 무심히 흘려보냈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 지루하고 단조롭고, 혹은 어떨 때는 너무 느리게 어떨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런, 버스를 타고 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고, 패터슨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또 시의 소재가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막 소름이 돋는데요. 마지막에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을 잃을 뻔했어. 네. 네. 와, 저는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푸시 하나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치면 그냥 하나에 완결된, 그게 무슨 진짜 시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방금. 네, 말씀하시는. 그럼 숙제할까요? 숙제 우리 오늘 일부러 시를 써서 한 편 다음 시간에. 일상에서 이렇게 깨는군요. 네. 마지막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정신이 혼미함을 오랜만에 체험하는.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물론 피곤해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먼데이라고 시작했는데 약간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좀 지나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 그래서 아니 설마 이게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야? 막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런 갈등 구조 없이 로라 그 아내와 남편이 굉장히 다른 성격이고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어느 요일에 충돌이 일어날까? 이거 큰 싸움이 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싸움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기대했네요. 설마 영화가 이런 갈등 없이 지나간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저는 그 시 중에 운행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더 런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그 부분을 계속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시가 이제 그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뭐 수많은 분자들이 이제 나를 비켜가고, 그러니까 버스를 비켜가는데 옆에 더 많은 분자들이 나타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영화에 몰입해서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 월요일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네, 월화수목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좀 기억에 나시나? 그러니까 장면들은 저희가 얘기했는데 혹시 그 뭐지 주인공이 썼던 시 중에서 생각나시는 뭐 표현이나 혹시 와닿았던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번호번호님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궁금한 것들이 그 왜 승객 중에서 뭐 대화하다가 뭐 그 젊은 애들이 무슨 아나키스트 이야기를 하고 뭐 그 뭐 무정부주의자였고 뭐 우리 도시에 뭐 그런 사람이 뭐 있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이 또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왜 그 아나키스트 뭐 무정부주의 뭐 했다가 뭐 어떻게 어디 이탈리아 갔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궁금했고 또 이제 그 버스가 사고가 그 고장나서 한번 서잖아요. 또 그건 또 이제 어떤 뭐 어떤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가 그 영화가 그냥 전체적으로는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하여튼 되게 하여튼 떠오르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 저는 특히 그러니까 사고 같은 경우는 워낙 단조로운 일상에 버스 기사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노후된 도시, 노후한 그런 버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매일 그 동료랑 막 그 차 정비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벌어지는 그런 일이었다 정도로 그 이야기를 했고, 아나키스트 이야기는 사실 좀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모르시는군요. 네네네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제가 완전 근데 모르겠어요. 이 도시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패터슨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면 뭔가 나올지는 네.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저는 모르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아하가 되게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래서 기억하셨구나. 보통 이제 저는 막 무슨 뭐죠? 인문학 책 보면 아하 체험, 뭐 심리학에서도 뭐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아하 체험이라고 하는데 일본인이 정말 아하 이렇게 폰을 되게 아하 이렇게 하니까 패터슨도 되게 재밌어하면서 아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시인이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시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패터슨 시집도 알고 시인들도 되게 많이 알고 그래서 이 일본인이 나중에 이제 뭐 시집도 얘기하고 나중에 시를 쓰라고 노트도 주는 게 말로 표현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시인이라는 거를 이제 일본인 시인은 이제 알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시인은 시인끼리 교감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담 드라이버가 나와서 시를 읽어주는 영화는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니냐. 이건 횡재한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모든 걸 떠나서 아담 드라이버가 출연해서 시를 읽어준다는 거에 이 대단한 근데 되게 가격이 저렴한 영화 한 편 보는 가격으로 이런 횡재를 하다니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영화를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진짜 중요하게 이 영화를 보고 진짜 간절하게 적은 한 줄 평은 백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가지고 사진도 다시 백업 하드에 다시 한번 카피하고 언제 이런 물리적인 개가 아니라도 이 사이버 개가 나타나서 내 자료들을 다 날려먹을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2중, 3중 카피를 하는 교훈을 얻었죠.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훈적인 영화였어. 네. 실용적인 영화입니다, 정말. 그러네, 그러네. 짐자무 미처 씨. 생각 못했네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큰일 하셨습니다, 짐자무씨 감독님.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키다가 보면 그 어떤 뭐 좀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요즘 뭐 그런 강아지를 뭐 훔쳐가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술집에 보면 맨날 애매하게 거기다 묶어놓은. 근데 이게 좀 보면서 조금 전에 그 지나가던 어떤 이상한 좀 양아치 같은 애들이 막 이거 뭐 요즘 도난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거기다 묶어놓고 술 마시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 되게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저는요, 그거는 은근히 훔쳐가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 개를 네, 싫어해요. 이 사람은 싫어해. 개를 싫어하고, 일단 산책을 자기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막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럼 매번 그게 하는데 자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들 것도 아마 이제 억지로 하는 일인데, 할 수 없이 하는 일인데, 은근히 이제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계속 이제 보시면 우편함 꽂아놓는 거에 자꾸만 이걸 무너뜨리죠. 세우잖아요. 둘의 그 미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질투를 하잖아요. 둘이 대화를 하면은 막 방해하고 질투하고, 게다가 집에 자기 사진은 없는데 걔는 그려놓고 이렇게 벽에 아내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걔가 사실 얄미운 거지. 평소에 너무 얄미운 존재였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미묘한,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묘한 그 심리가 이제 읽히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훔쳐가려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뭔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 정말 단조로운 일상인데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 일생을 깨는 뭐 총기 들고 온 그 에버렛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전혀 의외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 도시에서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의외의 순간들이 포착되는 일상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불량 학생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금요일까지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마 이대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일상 안에 뭔가 미묘한 그 패턴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그림을 그리지만 이게 동그라미였다가 직선이 됐다가 물결이 되고 하는 것처럼 로라가 그리는 그림도요. 똑같은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산책과 묶어놓고 맥주를 마시는 순간이지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일종의 서스펜스가 네, 약간의 그 서스펜스와 긴장과 뭔가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걔하고의 관계가 터진 거잖아요. 그 미묘함들이 이어져서 나중에 걔가 결국 다 찢어버리는, 그것도 그 와중에 둘이 데이트 간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저는 사실 처음에 개를 허술하게 묶어가지고 그 개를 잃어버려서 부부싸움이 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처음에 볼 때는 뭔가 사단이 나겠구나 뭐 그랬는데 그런 미묘한 기대감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상을 덜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우리도 덜 지루하게 만드는 거가 되는 거죠. 참고로 전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 쯤에서 저도 잠깐 정신을 좀 놓았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계속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들으시는 여러분 수요일을 넘기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으면서 우리 스포 다 했다, 그죠? 어떡하지? 뭐 저희 방송이 계속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일 겁니다. 네, 어쨌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합니다.
좋네요. 네. 이 영화를 뭐 어떻게 하면서 그 이창동 감독인가요? 무슨 네, 시요. 시라는 영화를 또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시도 시죠. 네, 시에 관한 네. 영화이고. 이거 완전 그 영화도 너무 좋습니다. 느낌이 확 다른데. 전 시는 좀 괴롭게 봐가지고. 네. 시도 시에 관한 은유죠, 사실. 네. 시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볼 수 있는, 그건 이제 완전 일상적인 시는 아니고요. 일상에서 나온 시는 아니고, 이 영화는 특별히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일상의 평범한 언어를 가지고 시를 썼던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거고, 이제 이창동 감독의 시는 예술의 사회적인 어떤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노보노님 점점 이 어떤 그 평론가적 기질이 막 솟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요? 예, 회를 더해 갈수록 조만간 조금씩 나아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감추었던 어떤 재능들이 막 뿅뿅뿅 올라오는 이창동 감독의 시. 아니 이거를 되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사실 이창동 감독의 뭐 그 영화랑 뭐 어쨌든 뭔가 하여튼 연결시켜서 뭔가 연결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궁금하더라고요. 예. 전 다음 회들이 점점 기대가 되네요. 네. 혹시 뭐 더 질문이나 뭐 더 나누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없으십니다. 냉정.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이 영화 저희 이때까지 소개했던 영화는 그 요새 많이 보시는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는 없고 네이버에서 구매하셔서 1,500원입니다.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저렴하네요. 네. 좋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편한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면은 그 책 소개로 또 엄청 자연스럽게 바로. 엄청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이게 몇 회를 겪는데도 이게 정말 충격이. 네. 가지지 않으실 텐데요. 네. 편집점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시겠지만, 바로 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되게 짧게, 아주 인상적으로만 책 소개하겠습니다. 책은 또 총 3권을 골랐고요. 오늘은 책을 되팔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3권이 다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권은 다 지금 책 모임 하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선별했고요. 첫 번째 책은 지리의 힘. 이 책은 뭐 지난 기수의 책 모임에 했었고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코로나로 사실 여행을 못 가서 답답한 마음으로 세계를 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막 고르다 보니까 요게 이제 뭐 세계 한 20개국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럽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 유럽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뭐 내용으로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BBC 기자였나 아무튼 그분이 책을 쓴 건데 사실 저는 몇몇 이제 제가 그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이런 데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 이유는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저를 되게 괴롭혀가지고 공부를 좀 접었었어요. 그래서 역시 선생님을 따라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트라우마로 인해 오랫동안 지리에 이렇게 길치가 된 것도 그 선생님 때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다시 오르고 있지만 아무튼 그 세계지리도 약하고 또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되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떤 이제 세계의 어떤 나라는 되게 잘 알지만 어떤 나라는 정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죠 동유럽 뭐 이런 쪽도 관심이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뭐 이스라엘 쪽 가자 지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소화가 되면서 관련된 책도 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구멍이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한 권으로 이제 세계의 어떤 나라들의 어떤 좀 핵심적인 뭐 문화나 이슈, 지리적인 측면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서 되게 이제 개론이나 이제 한번 휙 훑어보기에는 가볍지 않게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지리 선생님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지금 한참 책 모임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꿈 하나님의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존 A. 샌포드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원래는 그 가톨릭 사제였다가 융심리학 공부 이제 하시다가 사제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융심리학 관련된 이제 뭐 공부를 이제 충실히 하셔가지고 그 관련된 뭐 책이나 뭐 연구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세우신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융심리학 관련해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접근할 만한 책들이 특히 꿈 해석 관련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 책은 사실 존 샌포드 신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존 샌포드의 초기 저작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 해석이나 융심리학의 어떤 개략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융심리학과 기독교의 어떤 접점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싶었고요. 뭐 읽기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쉽게 훌렁훌렁 읽혀지지는 않지만 일단 좀 얇은 책이라서 그래도 마음 먹고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례들이 특별히 저는 이제 뭐 꿈 해석 관련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기독인들의 어떤 기독교 배경에서 눌려 있는 그 느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사례들 보면, 이제 여기는 뭐 가톨릭이긴 하지만 이제 기독교 배경에서 어떤 뭐 하면 안 돼, 뭐 어떤 금지 측면에서 좀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들,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보면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갑자기 확 넘어갔나? 마지막으로는 네, 이 책입니다. 예.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무브 투 헤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나 봐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책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하는데,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에, 그래서 이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니까 이분이 이제 유품 정리사로서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 이제 유족들이 그 유품들을 정리하기 좀 이제 심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런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이분이 각각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저는 연락을 받고 유품을 정리하러 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쭉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거고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책, 물론 드라마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된 건,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관심도 많아서 책도 보고 뭐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죽음의 주변부, 죽은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어떤 반응, 뭐 환경, 뭐 정황, 단어가 이렇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관조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다들 뭐 그러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해보게 되고, 주변에도 뭐 또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뭐 병으로 일찍 뭐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경험들이 저도 이제 생기면서 이런 어떤 이제 남겨진 자들의 어떤 분위기, 생각, 뭐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뭐 읽기 시작했고 다음 책 모임 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권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 떠나전에 남겨진 것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무브트 해븐 이전에 영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만들어진 고독사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거기에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을 제가 알기로 영화에서 저는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예. 저기를 유품정리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영화 중에 스틸라이프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도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처리하는 사람, 그 관료의 모습이고요. 네. 같이 보시면 재밌어요. 네. 적어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소개하는 것까지만 멘트를 쓰고 마무리 멘트를 안 써가지고요, 네. 제가. 제 이후로 너무 홀대하시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너무 이렇게 좀 네, 항상 이제. 네, 대본이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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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네. 원래 네. 우리 프로그램이 그 최훈 평론가님 후에 남겨진 것들 이런 따라지고 떠가는 거지 지금. 네? 잘 이렇게 되면 돼. 미안해요, 영준님. 네, 정확하시네요. 네. 역시 평론가적 기질이 엿보이십니다. 정말 날카로우시네. 네, 역시 진짜 보노보노님 아까 네. 꼬마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엄청 상승세를 달리고 계시고요. 네네. 보노보노님의 말씀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오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것으로 갑자기 또 문화 속보 오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매력 있어요. 네. 훌륭 학생은 매력 있습니다. 네. 저희 점점 영화도 다양하고 또 이때까지 영화를 계속 이제 쌓아오고 있는데요. 또 다음 영화와 또 영화 후에 남겨진 것들 책도 또 기대해 주시면 다음에 6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는 이것으로 육회 먹나요? 네? 육회 먹. 이제 적응하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니. 이렇게 모임 끝나고 한번 가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네. 편집 6회에 만나요. 예. 6회에 만나요.